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행연구 분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의 분석 사례는 선생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논문을 보시고 이 틀에 맞춰서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의 논문은 뭐였냐면 2020년에 선생님이 쓴 건데요. 올해 4월 달에 무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논문을 분석을 해보면 먼저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모의재판은 법교육의 목표인 이 법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학습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보니까 모의재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모의재판이 법의식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모의재판이 무엇인지 의미를 찾아보고요. 또 교육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모의재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연구는 있지만 모의재판과 관련된 이런 연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질적 연구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방법은요, 선생님은 질적 연구를 사용을 했어요.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접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9명의 학생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 9명의 학생은 모의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선정을 했고요. 이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할 때 분석의 틀, 도구로 삼은 것은 법의식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모의 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의 법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또 법 신뢰감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일단 법에 대한 친밀감이 왜 높아졌냐? 재판이 연극이에요, 일종의.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역할에 몰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몰입을 하면서 친밀하게 느꼈고요. 또 팀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팀원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았고, 또 법 신뢰감은 인식의 변이.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모의 재판을 하면서 이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 즉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법의식의 어떤 정서적 영역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면요. 이제 재현 시사점은 무엇이었냐면, 법 신뢰감이 학생들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검사나 판사, 변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어요. 특히 판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어떤 판사들의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결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판결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판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면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은 다 옳은 것이구나라고 학생들이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모의재판이 법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선생님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참고 문헌은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고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보면서 이런 논문은 나의 연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참고 문헌 한 두 개 정도만 찾아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는 일단 선생님은 모의재판의 법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한번 정말 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모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들의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를 한 결과 법의식이 향상되긴 했는데 그 중에 정서적 영역인 법 친밀감과 법 신뢰감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재판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는데요. 전체적인 논문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평가를 덧붙일 건데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논문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고를 했지만, 네, 곽교정 박사, 강상준의 청소년 우울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생님이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것을 한글 파일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메일 주소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보낼 때 제목에 선생님 다른 메일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 분석이라고 쓰시고요. 본인 학번과 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 차시도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이름을 선생님이 쓰진 않고요. 네, 익명으로만 할 거니까 자신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선생님이 주의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된다면, 네, 면대면으로 만나게 된다면 직접 만나서 네, 개인별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 그 안내에 대한 거는요, 선생님이 제출일과 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